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미국 고용지표의 실망감에 따른 뉴욕 증시 이거 와르르 좀 무너지는 맞아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주말 동안 스트레스가 아마 대단하셨을 겁니다. 또 블랙 먼데이가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컸는데요. 역시 시작할 때는 충격파를 고스란히 그쵸? 받으면서 와, 오늘 정말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좀 다행이죠. 차근차근 낙폭을 줄여내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권으로 돌려냈습니다. 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 발 앞서서 미리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최악은 지난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역시 시장의 중심에 놓여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특히 투톱 같은 경우에는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네. 역시나 강한 건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7일부터 이제 세계 폐암학회도 열리고 있고 뭐 이제 또 바이오 관련된 이슈들도 오늘에는 좀 많이 중심적에 있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도 오늘 좋고요. 반도체 투톱 고전주이긴 하지만 낙폭을 줄여주고 있는 모습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신다면 2차 전지 종목들 내에서도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 보이고 있으니까요. 오장 남은 시간 랭킹쇼의 마법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처럼 보기 힘든 정말 어려운 시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력도 떨어지고 마음도 지칠 만큼 지쳤다는 거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끝까지 견뎌낸다면요, 더 이상은 무서울 게 그렇죠. 없습니다. 반드시 수익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저희가 믿어보면서 오늘로 랭킹쇼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네, 0232-8100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도 많이 울려주시고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채팅방을 통해서도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창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자, 명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숙님도 오셨군요. 두 분 애꺼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그쵸. 계시죠. 자, 그리고 고고식님께서는 벌거벗은 종목사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약간 뜨끔하기도 하고 약간 민망해지는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명환님, 제주 이쁜 알망 출근이요. 9월인데도 맞아요. 더위는 그대로니까 내주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럴 건지 뒤에 약간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진짜 이 더위가 너무 이제는 다 사라지겠다 싶었는데 좀처럼 그렇지가 맞아요. 않아요. 낮에 보면 역시나 계속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까지도 이런 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랑이님 좋은 오후예요. 네, 반갑습니다. 미스브라님 안녕하세요. 또 오늘도 이모티콘 아주 귀여운 거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포퐁주실님께서는 오늘 엄청나게 힘드네요. 네.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폭풍주신님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우리가 견뎌가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나 그중에서도 특히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이 그렇죠.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에 따라서 하루하루 체감도 많이 다르긴 할 거예요. 자, 폭풍주신님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 속에서 어떤 희망의 단서를 네.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탈출하고 싶어요님 이거 보세요. 이제 이름 자체가 닉네임 자체가 탈출을 외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게 종목을 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LNF 평균 단가가 20만 원이 넘으시는데 지금은 8만 원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고고식님 9월 9일이면 긴팔을 입어야 하는데 더위 특보라니 하면서 오늘 욕을- 더위특보 떴어요? 거의 더위 특보는 아직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벌써 땀이 좀 줄줄 흐르고 네. 있거든요.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은 이 시간에 땀 나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땀이 흐르는 거 보니까 기온이 다시 높아진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점오 형님 오셨어요. 옥천의 자랑 자랑, 유창호, 김우진, 화이팅! 와, 이런 훌륭한 분과 제가 이름을 같이 나란히 놓는다는 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그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더 얘기를 열심히 해주시니까요. 힘을 내셔서 랭킹쇼의 마법을 좀 만들어주시면 네.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늘봄님, 소년을 그리다님, 도람뷰님, 끝까지님, 지연님까지도 함께 와주셨는데요. 네. 남은 시간 계속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한번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럴까요? 자, 먼저 키워드부터 띄워주시죠. 키워드는 자, 9월데이 오늘의 키워드는 99데이입니다. 오늘 9월 9일이라 맞아요. 9월 9일이라서 네. 바로 들리는 말이 9월 9일. 그래서 줄임말이 99데이.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은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이 뭐야 지금 시장도 이렇게 어려워 죽겠는데 말장난하는 거야? 라는 99콘.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구구콘데이인가요?
상표를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자, 99대 1은요. 그런데 제가 네. 말장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해진 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닭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런 날로 9월 9일을 정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99 비둘기를 떠올리시지 마시고 닭고기, 닭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의 랭킹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어떤 걸까요? 자, 닭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과연 어딜까요? 라는 순위거든요. 전 세계 닭고기 소비량을 OECD 통계 자료에서 찾아봤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그 치킨의 민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당연히 대한민국이 최상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OECD 평균 소비량에 비해서는 오히려 못 미치고요. 전 세계 평균 소비량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빠삐용님께서는 네. 중국이겠죠라고 했는데 중국도 없네요. 아, 중국 아니에요. 중국은 오히려 이 돼지고기라든지 다른 고기의 소비량이 훨씬 더 많고 닭고기는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실제로 닭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전 세계 탑 5를 골라봤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의 의견 어떻게 나올지 아마 생소하게 이런 국가가 닭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나 하는 생각도 드실 텐데 네.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페루, 이스라엘,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인데 뭔가 종교적인 이유로 페루나 이스라엘이 상위권일 것 같아요. 종교적인 이유는 일단은 오케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힌트를 드릴게요. 더 설명을 드리려다가 네. 너무 힌트를 드리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종교적인 이유도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을지 좀 볼까요? 자, 서당깨님 말레이시아 아닌가라면서 말레이시아 꼽아주셨고요. 야차공주님은 미국을 꼽아주셨죠. 역시 미국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사실 그냥 모든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니까요. 자, 그리고 고고씨님께서도 KF 땡 때문에 네. 미국인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요. 역시 미국과 중국은 어떤 네. 순위를 꼽아도 최상위로 랭크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도람뷰님은 이스라엘을 골라주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늘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씩 5위부터 하나씩 이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부터 종목 진단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먼저 모실게요. 네. 첫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요청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슬슬 포기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늘상 말씀드리지만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신규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죠. 자, 그러면 유튜브에서 골라본 첫 번째 종목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10억짜리 에스프레소님과 함께하는 종목인데요. 한솔케미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솔케미칼 매수 가격은요 14만 1,000원입니다. 비중은 20%로 들고 계시는데 현재 주가는 12만 6,400원. 사실 최근 들어서 시장 밀리면서 주가가 또 많이 내려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가는 걸까요? 얼마 전에 8월 5일에 나왔던 급락, 그 이후에도 반등이 나왔다가 이제는 그 급락했을 때 주가보다 더 밀려 있습니다. 자, 과연 한솔케미칼 다시 반등을 좀 제대로 해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한솔케미칼입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저가보다 이제는 더 내려가 있습니다. 한솔케미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 좋은 기준을 방금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한 달이 이제 됐죠. 블랙 먼데이 때, 코스피, 코스닥, 사실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를 필두로 해서 글로벌 폭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의 저점을 이제 깨고 내려가는 섹터들, 내려가는 종목들은 사실, 지금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약한 종목들이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이제 상승 전환이 또 나올 겁니다. 지금 증시가 다시 한번 초저평가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풀려가는 순간들이 또 존재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린 이렇게 판단해요. 많이 내려갔으니까 내려간 애가 올라오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증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대입니다. 오히려 위에 있었던 좋은 섹터들이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더 올라가곤 해요. 제가 이 한솔케미칼 차트를 띄워놨는데 반대로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바이오가 좋다고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실제로 거의 내려간 것 같지도 않죠. 최근 장세를 보게 되더라도 여기에 덧붙여서요. 에이벨 바이오라든지 에이프릴 바이오 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 실제로 아직도 고점 구간에서의 어떤 눌림 포인트 정도 구간으로 다 놀고 있어요. 바이오들이. 근데 반대로 여기서 시장보다 약한 종목들 볼게요. 질문 주셨던 한솔케미칼부터 해서 뭐 SK 하이닉스만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PSK 홀딩스, 이스페타시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최근에 약했던 종목들은 반등, 그러니까 이 블랙 먼데이에 따라서 반등도 약했고 그리고 그 밑으로 더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약할 때는 더욱더 안 좋은 종목들은 싸 보이지만 그다지 메리트가 점점 더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한솔케미칼 최근에 들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가격이 14만 원이니까 이거 떨어질 때 더 이상 안 빠지겠지 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흔히 말해서 저가 매수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거 단기 차익을 기대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무슨 말이냐? 방금 말씀드린 논리 구조가 있죠. 많이 빠진 애가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올 것 같지만 실상 지나고 보면 더 빠지는 그런 경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솔케미칼이 하는 게 이제 소재입니다. 반도체 소재하고요. 2차전지 소재합니다. 2차전지에서는 음극재 소재하는데 지금 반도체에서는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가 올해 나왔기 때문에 실제 매출 증가가 발생하고 있어요. 한솔케미칼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내년도가 되면은 매출이 더욱더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2천억대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가격부터 그냥 홀딩으로 가져가셔도 돼요. 네. 이제 하반기가 지나가고 내년 초 이렇게 실제로 반도체 레거시 쪽에 실적이 찍히는 게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한솔케미칼도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기간폭을 두고 투자해 볼 법한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중장기 매출은 잘 나오는데 더 빠진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종목이. 단기 차익을 볼 수 있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 살아있는 종목도 아니고 또 중장기로 볼 만큼 시장에서 어떠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대장주급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해 저가 매수로 들어가서 큰 수익 보는 거 말고 그냥 좀 끌고 가서 해볼 만하다. 뭐 재무도 괜찮고 빚도 별로 없고 이 정도 스탠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이 좀 다소 아쉬울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나고 봤을 때 오히려 반도체 소재를 보면 소재단 중심주들을 보게 되면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아쉬운 판단이 될 수 있는 그 정도가 위치가 됩니다. 다만 자리 자체를 막 엄청 비싸게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싸게 들어간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거 뭐 지금 좀 빠진다고 해서 손절할 것도 아니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기대 수익은 기간 자체를 내년 초까지 좀 끌고 간다. 1, 2, 3월까지 끌고 간다를 기준으로 두시고 그랬을 때 반도체 전반적인 반등뷰가 나올 거고 한솔케미칼도 아마 마찬가지로 좀 튈 건데 엄청 큰 폭으로 상승해서 2배, 3배 수익률처럼 그런 거는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가격분에서 좀 팔아야 되는 아마 그 정도의 뷰로 만족을 해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솔케미칼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런데 앞으로 시장이 좀 올라갔을 때 더 많이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더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 경우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솔케미칼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하고 오는 동안에 채팅창에 숲속지기님께서 저는 네. 처음 보는 닉네임인데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오랜만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네. 해주시고 계세요. 우와.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희 시청하고 계신데 네. 항상 저희 금요일에 했던 프로그램. 그렇죠. 미스터 진단은 다시 보기로 보고 네.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토마토를 시청하겠습니다. 와, 숲속지기는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반갑고 네. 랭킹쇼에도 자주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란표님. 아이고. 오랜만에 주식 계좌를 열어봤더니 놀랐어요. 오랜만에 열어보셨어요? 자주 긍정적인 오시면서. 의미일까요?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더 캐지는 않겠습니다. 네.
자, 나한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랭키조 주제가 바로 이 닭고기 소비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9월 9일 구구데이를 맞아서 닭고기 1인당 소비량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얘기가 은근히 더 맞아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영조님, 포스코 엠텍 신규 매수 문의도 보내주셨는데 이런 거 아주 좋아요. 네.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지라도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종목 진단 요청해 주시죠. 그리고 솔트룩스, XDN, 대한전선, 네. D&D 파마텍 지금 되게 다양한 업황에 대해서 질문이 맞아요. 올라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그것들이 다 저는 오랜만에 정말 맞아요. 종목 진단 네. 보는 것들. 게다가 D&D 파마텍 저는 처음 보는 종목인데요. 와, 이 100%를 갖고 계신 분이 있네요. 이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들 정말 어떤 종목을 도와드려야 될지 저희도 고민이 좀 깊어지는 네. 구간이죠. 자, 개미와 꿀벌님 모셨고요. 오, 슈팅스타님도 와주셨는데요. 자, 남은 시간 계속 함께 해주시죠. 네, D&D 파마텍에 대해서 아까 전에 처음 보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100%였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업황을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란뷰님의 종목이에요. 샤페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비만 치료제가 오늘 위고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샤페론 현재 구간에 11%대 급등 나오면서 3,400원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란뷰님의 평단가가 3,750원이에요. 아마도 한 3월 달쯤에 들어가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비중은 10% 오래 들고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기세로만 본다면 3,700원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전고점에서도 3,700원대 못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게다가 요즘에 단기 반등이 맞아요. 너무 빨리 나와서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그러니까요. 의문이죠.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샤페론입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시세 잘 나고 있는데 이 종목 3,700원이면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오늘 샤페론이 올라가는 거는 노보노디스크 위고비가 10월부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비만 치료제 이슈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샤페론이랑 비만 치료제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고요. 연결성도 없어요. 단지 테마를 같이 받고 있을 뿐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비만 치료제 위고비는 그러면 국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려면 미국 FDA 승인을 맞아야 되는 것처럼 위고비가 이제 승인 맡으려고 하는 거냐? 아닙니다. 입장이 좀 달라요. 위고비는 이미 작년에 승인 다 끝났습니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안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위고비 물량이 없습니다. 지금 북미 유럽에서 너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애초에 팔 물량이 없어서 우리나라 안 들어오고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월에 예정돼 있는 것도 실상 가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위고비 물량은 없어서 못 파는 게 글로벌의 거의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우리도 받아준다 이런 입장으로 글을 쓰시는 기자님도 있던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옛날 예적에 통과됐고 안 오고 있던 거였어요. 자, 근데 제가 샤페론이 비만 치료제랑 왜 상관이 없다고 하냐면 샤페론은 물질 임상하는데요. 자, 그럼 물질 임상하는 게 뭐냐 보면 우리가 바이오테크 중에 신약테크를 이야기할 때 물질 임상부터 들어갑니다. 이 물질이 이런 질병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후보 물질들을 가지고 내가 배합하는 약과의 연계성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부터 출발해서 실제로 임상 3상까지 가려면 엄청 많이 걸려야 돼요. 물질 임상 끝나고 물질 임상을 가지고 후보 물질이 된 물질을 가지고 동물 임상 들어가야 되고요. 동물 임상 끝나면 실제로 정상인에 대해서 테스트 해봐야 되고 정상이 끝나면 해당 질병 보유자분들에 대해서 소수부터 다수까지 쭉쭉쭉 연결된 임상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빅파마들이 이거를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물질 임상부터 들어가게 되면 하나의 질병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0년, 20년씩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샤페론처럼 작은 기업들이 물질 임상 해주고 물질 임상 가진 거를 효과가 있다라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면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해서 예를 들어 빅파마들이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물질 임상 단계가 너무 빈약하다 하면은 임상 1상까지 가기도 하고 보통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샤페론이 지금 단계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이럴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느 정도의 위치로 보셔야 되냐면 중소형 테마주들 가운데서 흔한 이제 어떤 키워드 테마를 가지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소형 바이오테크 있잖아요. 얘가 이제 전일자 기준으로 시총이 1,000억도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시장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물려도 되는 애들이 있고 물리면 안 되는 애들이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샤페로는 전형적으로 물리면 안 되는 애입니다. 단기로 내가 어떤 시세를 보기 위해서 변동성을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면 내가 원하는 목표치에서 나오던지 또는 내가 예상했던 바와 반대로 가면 잘라내던지 해야 되는 그런 완전 테마딴 트레이딩 종목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럼 그런 키워드로 보면은 지금 반등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저점 대비해서 보면요. 자, 저점 대비해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거의 160%죠? 반등이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못 팔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는 게 한 100%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번에도 못 팔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 1,000원대 가격도 금방 갑니다. 얼마 안 걸려요. 얘가 여기 이 3,000원대에서 1,000원 가는 거 2달 걸렸죠? 보면은 3월, 4월, 5월 해가지고 2달 동안에 3,000원짜리 가격대가 1,000원대까지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 또 나옵니다. 저는 이거 나올 때 무조건 팔아야 돼요. 이제 한 호가, 두 호가, 최대한 내가 본전에 팔려다가 못 파는 그런 경우를 만들지 마시고, 웬만하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고, 제가 기술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3,500원대 정도면은 매도하셨어야 됩니다. 지금 이미 주고 내려왔잖아요. 이런 레벨을 주면은 매도해야 되고, 사실 지금 단기로 이제 급등락이 반복되기 때문에 3,500원 라인은 한 번 더 트라이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웬만하면 그냥 그 가격에 걸어 두셔가지고 손실을 줄이는 방식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잡주들이 막 튄단 말이에요. 이런 완전 소형 테마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급등락을 반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치료제 테마, 딥페이크 테마, 전기차 화재, 전기차 충전 다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매료되시면 안 돼요. 여기 아예 시선 끄시고 좋은 애들 내려왔을 때 잡으신 분들은 오늘 바이오 반등 나올 때 다 수익이에요. 제가 바이오 되게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샤페론 같은 애들 말고 바이오 중심주들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좋은 애들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증시에 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샤페론은 요 정도 의견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오늘 전반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찾기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으니까 이러한 내용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비만 치료제 전반적으로 오늘 반등의 이유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조금 전에 올리신 D&D 파마텍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보니까 네. 고조사토루님 오셨는데요. 일부 손절했더니 속이 우려나시다고. 그래요. 손절은 사실 아쉬운 게 맞습니다만, 그렇죠. 요즘에는 진짜 칼같이 냉정할 때 냉정해야죠. 손절할 종목 손절하시고, 네. 제가 그 응원의 이야기 한마디 더 해줄게요. 다음 잡는 종목은 진짜 수익 한 2배씩 이렇게 배로 정말 대박 나실 네.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당연히 없겠지만 말이라도 아주 희망적인 얘기들, 긍정적인 얘기들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고조 사토루님이 네. 마음씨가 참 따뜻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좋게 받아들여 주시니까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랭키쇼와 함께 하시는 토마토TV 함께 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손실도 보통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 손실 다 줄이시고 앞으로는 수익의 길만 찬찬히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한가위도 이제 네.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친척 그 조카들에게 네. 용돈도 주기 위해서 이번 그렇죠. 주만큼은 시장 좀 시원하게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네. 오늘 랭키쇼 주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한번 공개해 볼게요. 오늘은 9월 9일 구구데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닭고기 소비를 더 많이 하시라 이렇게 촉진하는 날이거든요. 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닭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 나라는 5위 공개하겠습니다. 5위는요? 자, 5위는 바로 호주였습니다. 연 45kg 정도를 소비하는 곳이 바로 호주입니다. 호주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세계적으로 닭고기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소고기도 뭐 돼지고기도 육류 생산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하는 나라죠. 생산도 소비도 많이 하는 곳이 바로 호주입니다. 자, 그래서 닭고기 소비량도 1인당 소비량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연 소비량 19kg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연 소비량이 우리나라 2배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치킨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치킨도 있죠. 삼계탕도 있죠. 네.
닭하면 떠오르는 것들도 너무 많고 창호 앵커 아마 운동하면서 닭고기 많이 드실 테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모자라다라는 와. 거죠. 기본적으로 서구권 국가들의 그 육류 소비량을 아직까지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난 10년 사이에 거의 2배가량 닭고기 소비량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고기를 점점 더 많이 먹는 문화로 식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5위가 45kg 연 소비량입니다. 호주가 5위였고요. 4위는 또 어딜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자, 그러면 일단 5위까지 공개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관심 종목 리스트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에 가장 크게 관심을 두셨는지 그 관심 종목 리스트 미라네커와 함께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오늘 10시 구간을 지나면서 코스닥이 플러스 전환하고 현재 장중 고점 달리면서 0.91%까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713포인트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장에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금투세 유예하는 게 좋겠다.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적지 않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후에 코스닥의 상승세가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또 어떤 종목들이 검색이 되고 있는지 당일 누적으로 검색되고 있는 종목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현재 1.7%의 하락으로 67,700원, SK하이닉스가 0.38% 소폭의 하락으로 155,8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 금요일 고용지표 부진 소식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AI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회의론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반도체주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SK하이닉스의 하락은 제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미국 비농업 신규 고용 예상치를 밑돌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와 함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 하락으로 한 달 만에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KB증권은 브로드컴의 실적 서프라이즈와 회사의 AI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 눈높이 높아져 있는 가운데 더 끌어올리지 못하게 되면서 반도체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분석을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의 장기 성장 전망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리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오늘 반도체주 조정 나오고 있고요. 대봉 LS가 이 시각에 상한가 들어가면서 22,35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GLP-1 유사체 비만 치료제 주성분인 리라글루타이드를 새로운 합성 방식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최근 인도 제약사와 이 리라글루타이드 CDMO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26일에 인도의 그 실파라는 업체와 자체 개발한 리라글루타이드 CDMO 계약을 위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파를 통해서 리라글루타이드를 대량 생산하고 인도 쪽에 원료 의약품 허가를 획득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만 치료제에 관련한 새로운 합성 그 소재 그리고 또 인도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 이런 것들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2.87%의 하락으로 12만 2천 원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 최근에 15만 원 부근까지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블루엠텍은 13%까지 상승을 하면서 오늘 비만 치료제 흐름 좋고요. 셀루메드가 3%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HLB가 5.6% 상승으로 9만 원대 움직임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간암 1차 치료제로 개발한 리보세라닙의 미국 FDA 재심사 절차 돌입할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20일부터 20일까지, 오는 20일까지 FDA에 리보세라닙 간암 1차 치료제 허가 관련 서류 제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HLB의 FDA 신약에 대한 재신청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 20일 기억하시고요. LK 삼양이 오늘 장중에 주가가 18% 넘게까지 올랐다가 2% 후반으로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화재에 특화된 지능형 열화상 솔루션 부각이 되면서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 시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음봉 나타내고 있고요. 화성 밸브가 14% 가까이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2차 로드쇼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쪽에 이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외 석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2차 로드쇼 이번 달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2차 개발 전략 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이와 관련한 내용들 9월에 또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주가 오늘장의 강세 눈에 띄고 있고요. 샤페론이 11.6%, 비만 치료제 관련주고요. 하이로닉이 오늘 강한 음봉을 내고 있는데 장중에 25%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골이 달고 탄력을 쭉 둔화시키면서 2% 차익 실현 매물을 쭉 받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동아약품 쪽에서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인수합병 모멘텀으로 오늘 하이로닉의 주가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코데즈 컴바인이 15% 상승을 이어가고요. SAMG 엔터가 25% 급등하면서 15,000원대 돌파 나타내고 있는데요. 6월부터 저점을 찍고 상승 추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컨텐츠주, 정말 컨텐츠주 가운데서 이런 강세를 기록하는 종목이 참 흔치가 않은데 사랑의 핫쇼핑이 극장에서 개봉을 한 이후에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그리고 뽀로로 이러한 3개 애니메이션 다음으로 극장 누적 관객 수 4위의 한국 애니메이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오늘 주가 강세를 띠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40만 원 선 지키면서 1% 플러스, DXVX 비만 치료제 관련주 21%까지 바닥을 찍고 강한 양봉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2.67%의 상승이고요. 에코프로 BM 나란히 신저가인데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나갑니다. 2에서 3%까지 조정을 받고 있고 TPI가 소폭의 하락을, 에코프로 머티가 4%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이 종목은 또 지난 8월에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 전구체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고르게 오늘 검색이 됐거든요. 이 가운데 탑픽 꼽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궁금한 바로 그 가장 큰 주제 아니겠습니까?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어디로 가야 될까?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제가 진행하는 방송을 많이 챙겨보신 분들은 정답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바이오를 탑픽으로 꼽겠죠. 바이오에서 오늘 반등세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측면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은 시장 단위 급락이 나왔을 때, 시장 단위 급락이라는 건 섹터를 구분하지 않고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내 종목은 문제가 없는데 시장 때문에 내려갔어요 라고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음 차시 반등이 나오는 건 항상 이전 중심주들이기 마련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요. 바이오는 지금 바로 제자리까지 올라왔죠. 반대로 이제 배터리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도 배터리를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독주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다만 혼자서 가서 좀 외롭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반등비도 잘 나오는데 소재단 한번 볼게요. 포스코 퓨처에. 이쪽 보유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거의 신저가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신저가를 갱신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이 자리에서 배터리 어떻게 보시냐.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요날이죠. 요날. 이렇게 돼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등 나오는 거 굉장히 좋다. 기분 좋게 본다. 왜냐하면 2차 전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거는 반등을 활용하는 정도로 보셔야 되지. 이걸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할까 말까로 고민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갑니다. 사실 이게 좀 뻔해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배터리는. 그래서 제가 이쪽을 탑픽으로 뽑기에는 싸다 말고는 없어요. 근데 싸다인데 우리가 싸다를 가지고 고생 많이 한 종목들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카카오 한번 볼까요? 맨날 쌉니다, 얘는. 그래서 볼게요. 계속 싸요. 이거 어디서 싸다 하고 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싸다 하고 사면요 물려요. 또 싸네 하고 사잖아요. 올라가는 척하다 또 내립니다. 계속 그러고요. 최근에 가서 또 신저가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참고로 지금은 우리가 2차 전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만 코로나 이후 한 2022년도만 해도 다 네이버 카카오에 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미 모멘텀이 끝났고 하락하는 종목들을 보시는 거는 아예 저가 매수로 조금 비중 담아가시는 걸 권장드리기 때문에 배터리는 한 그 정도 뷰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제가 이거 조심하라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게 SK 하이닉스 뷰에서 요럴 때였습니다. 요 정도 되는 구간에서 많이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린 게 왜 그렇냐라면 안 좋은 게 없어요, 반도체가. 이 당시, 7월로 우리가 돌아가 볼게요. 반도체는 안 좋은 내용이 없습니다. 좋은 내용만 나와요. 근데 주가가 계속 빠집니다. 이럴 때 보통 고점 신호가 나오거든요. 이거랑 같이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게, 이스페타시스나 PSK 홀딩스를 제일 먼저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면서, 왜냐하면 다 똑같은 움직임이었어요. HBM 단에서 좋은 내용만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때 엔비디아 실적도 멀었으니까요. 계속 주가가 빠지는 현상들, 이런 거는 고점 신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려서 이쪽도 제가 타픽으로 꼽긴 좀 어렵습니다. 그럼 HBM 말고 레거시 쪽은 어떠냐 하면 오히려 저가 매수로 볼 거면 저는 이쪽이 나아 보여요. 레거시 쪽은 지금 이제 실적이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세게 좀 턴어라운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미리 빠졌단 말이에요. HBM은 사실 7월 이후에 빠진 거고, 여기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 보세요. 레거시에서 그래도 꽤나 큰 종목인데 4월에 고점 형성하고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 또는 아예 가온칩스라든지 에이징랜드 더 빨리 빠진 곳이거든요. 3월에 고점 형성돼 있죠. 이쪽이 이제 먼저 낙폭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 형성할 가능성도 높고, 또는 먼저 빠진 효과로 인해서 상승폭은 더 짧을지언정 반등에 대한 시기는 앞당기게 나올 수 있다라는 지점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탑픽은 바이오로 보고 있고, 나머지 두 섹터는 일단 지금 제 관심 안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더 좋은 섹터가 지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랑 2차전지 아무래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바이오는 아직도 건재해.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내용에 좀 순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탑픽으로 봐야 될 건 역시 제약 바이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주셨습니다. 자, 이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좀 갔다 와 볼까요? 어떤 이야기들은 또 나오고 있을까요? 저희 채팅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죠? 카카오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신이 이렇게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그래요. 의견 내려주고 계시고요. 아마 아직까지도 네이버 카카오 이쪽이 가장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맞아요. 고생하는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설라님께서는 아무래도 좀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방송을 열심히 듣는 걸로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비슷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보라돌이님 오셨습니다. 네. 멋있으신 우리 전문가께 요 딱 네 음절에 다른 얘기가 별로 없고 딱 이 한마디네요. 멋있으신. 역시 김구라 전문가님 제가 봐도 멋있어요. 자, 그리고 기숙님. 그러니까요. 딴 전문가님은 유출 안 하시던데 이 얘기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일까요? 자, 그리고 빠삐용님. 오늘 삼성전자를 줍줍하면 하면서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네. 계시는 것 같고. 자, 그리고 끝까지님 오셨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설라님, 윤재님 모습만 봐도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네. 저희 단깨님께서 저는 윤지행 보면 무서운데 제가 왜 무섭죠? 어디가 그렇게 무서운 걸까요? 제가 왜 무섭죠? 제가 안 보는 사이에 이상한 표정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래요? 자, 지연님, 단계님 무념무상대회 하는데 부산에 온데서 이게 이런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거죠? 무슨 맥락인지 모르겠어요. 포켓코리아님 지금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가지가 싫어했는데 무섭다고 하는데 노래 불러서 무섭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그래요. 왜? 자, 무서운 얘기 계속하는 것보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종목 진단 좋아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드릴 종목은요, 코코야옹님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네. 자, 대한전선 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전선주들 굉장한 그렇죠. 활약상을 보여줬었죠. 사실 대한전선은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진짜 오랫동안 고생한 종목입니다. 이거 예전에는 100만 원도 넘었던 종목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주가에서 정말 오랫동안 주가가 내려왔다가 상반기에 전선주들이 날아오르면서 네. 같이 반등이 나왔죠. 자, 그런데 어느새 주가 보니까요, 얼마 전에 나왔던 고점 대비 또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자, 대한전선 매수 가격은 12,770원이시고요. 6% 비중입니다.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봐도 괜찮을까요? 자, 현재 주가가 1,720원까지 어느새 2만 원 위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네. 다시 이제 만 원도 위태위태합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대한전선 이거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 또 희망을 꺾어버리는 건지 앞으로의 움직임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대한전선입니다.
잘 가다가 또 어느새 반토막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굉장히 친근한 종목입니다. 아마 미란 앵커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저랑 이제 오전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했던 방송을 몇 번 같이 했었었는데, 왜냐면 제가 이 대한전선 추천했던 날이 여기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오늘 매수가예요. 제가 이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었는데, 제가 요 얘기 왜 드리냐면, 이제 이런 출발하는 단계에 있는 애들이 사실 좋아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굉장히 좋아요. 이거를 전으로 돌이켜 보면요, 쉬다가 종목이 막 이제 시세가 나오네 마네 하는 막 이런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가 특히 대한전선처럼 전선 단계에서 흔히 우리가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변압기 아닙니다, 전선에서 그런 종목들이 출발하는 단계, 되게 좋은 자리인데 실제로 그 이후에 시세가 잘 나와줬고, 이제는 근데 문제가 많이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잡았지만 지금의 방향은 아무래도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가를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유추할 수가 있지만, 실적이 떨어졌나요? 아니요. 저는 실적 떨어진 걸로 내려왔다고 판단하지 않고요. 실적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노후 인프라 수요도 수요인데 대한전선이 주목하고 있는 건 해적 케이블이죠. 근데 해적 케이블에서 지금 LS와의 기술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시간이 가야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분쟁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좀 많이 내려왔어요. 왜냐면 피해자가 LS고 기술을 이제 실제로 유출해 간 게 대한전선인 걸로 지금 분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물론 주장하는 바는 양측이 좀 다릅니다만은. 근데 이 내용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게 우선적으로 있고, 그리고 실적 기대감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뭐가 있냐면,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단기적으로 좀 끊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쉬어갑니다. 다른 섹터들은 막 예를 들어 갑자기 막 5%, 10%씩 올라가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막 VI가 막 섹터 단위로 2개, 3개, 4개 종목 막 걸리기도 하는데, 전선은 그런 움직임이 좀 안 나올 수 있어요. 대장인 대한전선이 모멘텀이 살짝 끊겼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 그런 상태에서 우리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거 서서히 모아가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해도 됩니다. 이거 10,000원 밑에서 한번 더 사세요. 그리고 얘가 예를 들어서 저는 시장이 이제 지금 레벨이면 반등뷰가 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주 거래일 내내 내려가는 거는 저는 밸류상 말이 안 된다고 봐서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올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했다라는 가정하에 시장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잖아요. 이제 선택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한 13,000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올라갈 것 같은데, 단기 차익 실현하고 싶으시면 이 정도 레벨에서 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 정리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전 좀 수익을 누려보고 싶은데요 하시면은, 이거 내년 1분기 실적 발표까지 한번 들고 가보세요. 내년 1분기 실적이면은 내년 4, 5월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가져가는 거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전선 변압기 단이 워낙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변압기가 우선적으로 조정기에 먼저 들어갔고요. 그리고 전선주들이 다 조정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정도의 회전이 좀 발생해 줘야 돼요. 큰 시세가 다시 한번 나오려면. 큰 시세로 가면 최소 단위로 봐도 한 3, 40% 섹터 안에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를 말하는 건데, 저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간 투자하시려거든 내년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로 노리시는 거면 이제 추가 매수했다라는 전제하에 한 13,000원 정도 수익 실현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 잘 가다가 반토막이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상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이 내용 꼭 참고해 보시죠. 네, 지금 대한전선 이야기를 하고 오는 동안에 네. X세대, MZ세대, MG세대라고 그래요? 하죠? 그렇죠. 네. 저도 이거 잘 못하겠다고 MZ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세대 얘기가 갑자기 좀 등장을 네. 했는데, 자, 일단은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네. 함께 종목 진화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랭킹 주제 한 가지를 보고 올까요? 대한전선까지 갔다 왔으니까 저희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뵙기 전에 랭킹 주제 4위 한번 공개해 보시죠. 자, 오늘 9월 9일입니다. 99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날이죠. 닭고기 소비량을 늘려보자. 네. 이런 취지로 정한 날입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닭고기 소비량이 많은 나라 어딜까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연 19kg 정도입니다. 호주 벌써부터 우리나라 2배 먹죠. 그러니까요. 4위는 어딥니까? 자,
자, 4위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비슷한 결이고 네. 또 지금 거의 비슷하네요. 50kg. 그렇죠. 연 50kg 섭취를 하게 되는데, 뭐 미국과 호주는 사실 결이 비슷하잖아요. 둘 다 이제 서구권의 대표 육류 소비가 많은 나라들이고, 이쪽은요 닭고기뿐만이 아니에요. 돼지고기, 소고기, 그냥 뭐 고기란 고기는 다 많이 먹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칩니다. 네. 그런데 1, 2, 3위가 분명히 이유가 따로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맞아요. 자, 이제 남아있는 게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렇죠. 페루, 그리고 말레이시아. 네, 이 세 나라입니다. 세 나라는 과연 얼마나 많이 섭취를 하는 건지 이 순위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계속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럼 2부에는 이제 어떤 분과 함께 하는지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금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저희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저희 랭킹 닭고기 소비량 하고 있거든요. 이거 맞추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남아있는 국가가요. 이스라엘 있고 말레이시아 있고 페루가 있습니다. 남미의 국가죠. 자, 그럼 이 국가 중에 전 세계에서 닭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어디로 보십니까? 아마 그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본다면은 아마 중국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뭐 중국이나 인도나 미국이 될 것이고 1인당 그 닭고기 소비량을 보면은 제가 그 제 자녀가 성지 순례를 다녀왔거든.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우와. 그게 하이파라는 그런 그 제3의 도가 있어요. 하이파가. 거기가 그 이스라엘 북부 해안 쪽에 진짜 숙소를 정해놓고 다녔는데 하루에 한 끼 정도가 닭고기가 나왔다는데요. 오. 이건 경험에서 대박. 다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이스라엘이 뭐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네요. 와.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만약에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거 지금 약간 대본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모르는 겁니다. 전문가께 저희가 평소에 잘 여쭤보지 않아요. 오늘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쵸. 와, 이 경험이 담긴 얘기가 확 나오네요. 이스라엘이 끼니 하루마다 몇 끼에 한 끼 정도는 닭고기가 들어간다. 이 정도면 1위 각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네. 금산 전문가님의 의견 1위는 이스라엘로 접수를 받아놓고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채팅창에 이 네. 얘기는 꼭 읽어드려야겠습니다. 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이번 폭락장 금삼님의 포트로 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라고 얘기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저평가님의 포트를 살린 금산 전문가의 종목 진단 여러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잘 들으실 준비해 주시고요. 자, 어떤 종목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이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 뭐 세 가지 섹터 중에서 어디가 하반기에 좋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김근우 전문가는 바이오라고 했죠. 네. 그런데 금산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긴 한데 이 종목 한번 진단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바이오군요. 네, 바이오입니다. 김순영님의 종목이고요. 오스코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000원에 들고 계시고 10% 비중 들고 계십니다. 단기와 중기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45,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약간 밀리면서 3만원 후반대로 내려온 종목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종목은 뭐 41,000원대면 정고점이 45,000원대 부분이니까 그래도 기대감을 꺾이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네. 좀 높아 보이긴 하죠, 확실히.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 바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오스코텍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오스코텍은 매도하는 것이 일단 좋아 보이고요. 제가 매도를 권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나와 있는 오스코텍이라는 기업 자체가 우리가 골다공증하고 그다음 우리가 뭐 관절염, 치주 뭐 질환 이런 쪽에 신약 개발 쪽에서 사실은 박차를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이 기업이 우리가 치과용 그 현재 지금 그 시가 총액을 놓고 보면요. 시가 총액이 1조 3천억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의 최근에 약 한 3년 동안에 제가 한번 실적을 볼게요. 3년 동안에 지금 실적을 놓고 보면은 281억 적자, 286억 적자, 327억 적자, 153억 적자 상반기까지 그죠? 지금 2021년도부터
지금 상반기까지가 4년 연속 지금 적자잖아요. 그죠?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 현금 오름표가 있어요. 2021년 현금 오름표 보면 다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오름이 전부 다 마이너스죠. 88억 적자, 264억 적자, 220억 적자, 상반기까지가 120억 적자예요. 그러면 자, 이 기업의 지금 제가 현금 오름표를 봤죠. 그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요 재무 구조인데 아직까지는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이 기업이 나름대로 부채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도 충분한 현금은 가지고 있죠.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지금 적자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개발할 돈은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현금성 자산이 80억 정도 되고 지금 유동금융자산 우리가 예금을 얼마 정도 예금을 해놨냐면 895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약 1000억 정도의 이 정도의 자금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정도의 자금은 가지고 있잖아요. 1000억 정도 그죠? 그러면 이 기업의 여러분들 지금은 재무구조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니까 4년 연속 적자를 보더라도 좀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기업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매년 들어가는 여러분들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가 얼마씩 들어가나 볼까요? 여러분들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가요. 연 300억 정도의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100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괜찮으나 1년에 300억 정도가 줄어든다는 계산을 해보세요. 1년에 300억씩 줄어든다는 계산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3년 뒤에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딱 제로가 되겠죠. 3년 뒤에는 3년 안에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면 이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자리의 주가가 너무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 지금 자리는 매도하는 구간이지 매수하는 구간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이거 말고도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그 제약바이오들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 전통적인 제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한양도 있고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종건당, 녹십자, 동아ST, 한미약품 얼마나 많습니까? 실적이 눈에 보이는 종목도 많은데 하필이면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을 매매할 이유가 없겠죠?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 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하락하게 되면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어떻게? 이거 빠지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종목은요. 반등 주면 전량 다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해라. 전통적인 제약사로 안정적인 종목을 매매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꼭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 손실이 커지는 겁니다. 전통적인 그냥 제약사 하게 되면은 큰 손실이 없을 텐데 말이죠. 오스코텍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요. 대략 얼마 정도의 지금 상승세는 나올 수 있냐면 지금 자리가 33,900원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은 얼마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냐면 36,000원 정도까지는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습니다. 36,000원 정도 오면은요.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드렸지만 네. 오히려 전량 매도 사인이 나왔습니다.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금산 전문가님께서도 긍정적인 뷰를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전통적인 제약사 중에 실적이 잘 찍히는 제약사를 택해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사실 투자를 할 때 기대 수익률 자체를 좀 높게 잡고 맞아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통적인 제약주들 이전에는 사실 묵직하게 움직여서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진단해 주실 때 언급해 주셨던 유한양행 같은 것도 유한양행. 보세요. 네. 요즘에 대단한 수익률을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잘 많이 올라가 있었던 오스코텍보다도
다른 종목들을 택하는 게 현실적으로 또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런 의견들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갑자기 또 오늘 고향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랭킹쇼 채팅창은요. 잠깐만 안 보고 있으면 어떤 맥락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갑자기 고향으로 간 건지도 모르겠네요. 거기다 이제 비둘기 얘기도 함께 섞여나오고 피존. 있어서. 네. 근데 비둘기는 좋아요? 안 좋아해요. 저 비둘기 좀 무섭거든요. 회사 앞에 엄청 많죠. 여기 합정역 근처에 비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비둘기 생각하면은 경기를 느낄 것 같아요. 아우. 그 비둘기 눈 알아요? 비둘기 눈? 그쵸. 좀 빨갛고. 눈이 뭔가 무서워요. 네. 그 친구들은 겁이 없습니다. 비둘기의 고장 네. 합정동이라고. 자, 그리고 김순영님, 전문가님 진단 참고 잘 잘 대응하겠습니다.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서답게님,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은 보통이 아닙니다. 전문가님 진단 참고뿐만 아니라 랭킹쇼 주제랑 채팅창 흐름이 디커플링이 디커플링이다. 나오고 있다. 야, 이렇게 용어를 또 녹여가면서 애드리브가 나오고 있네요. 네. 자, 그럼 또 종목 진단을 계속 가봐야죠.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수연5님의 종목으로 가볼게요. 자, 이 종목도 참 오랜만에 봅니다. 컴투스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이 42,00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요즘 게임주가 괜찮아서 추가 매수한 단가입니다.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이게 추가 매수해서 42,000원. 매수가가 최초에는 더 높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컴투스 주가를 보시죠. 지금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네요. 반등이 얼마 전까지 좀 나오나 싶다가도 시장 밀리면서 다시 또 내려와서 또 저점 부근까지 내려왔거든요. 컴투스가 근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이 내려왔나 싶기도 하겠지만 더 넓게 보시면요. 이거 몇 년 동안 계속 내려온 겁니다. 컴투스 제가 기억하기로 2021년 하반기 정도였죠? 12만 원이, 18만 원이요? 몇 년 동안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언제 희망을 갖고 제대로 반등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자, 컴투스 그러면 보유가 가능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컴투스입니다. 이 컴투스에 화려했던 그 시절 몇 년 전의 주가 흐름이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런데 어느새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좀처럼 반등이 강하게 나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최근에 상장된 시가 총액 3조짜리 종목 하나 볼까요? 게임주 하나 제가 볼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시프트업입니다. 지금 시프트업이 상장이 언제 상장을 했냐면은 7월 11일 날 상장을 했죠. 지금 현재 주가의 이치를 한번 놓고 보세요. 아마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주들은요. 게임주들은 종목별 차별화가 좀 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실적의 차이가요.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들 게임주는요. 실적을 잘 보시면 게임주의 종목에 따라서 실적의 차이가 워낙 큽니다. 실적이 좋은 주식은요. 굉장히 좋고요. 그 대부분이 90% 정도가 다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중국 경쟁업체들의 지금 내용들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거죠. 중국을 사실은 개척하지 못하면 게임주들의 주가 상승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나와 있는 제가 게임주 하나하나씩 볼까요?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지금 컴투스잖아요.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가 일봉 차트예요. 이게 주봉이고요. 월봉 차트죠. 월봉으로 놓고 보세요.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 추가적인 하락도 더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럼 지금 공중에 붕 떠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월봉인데 월봉으로 놓고 보면요. 추가적인 하락도 더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종목 하나 볼게요. 이게 나와 있는 카카오 게임즈 일봉 차트.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그 다음은 포르비스 차트 보시고요. 그 다음 W 게임즈 한번 차트 보시고요. 웹젠 차트 한번 볼까요? 이게 웹젠이에요. 그 다음은 데브시트 한번 차트 보시고요. 네오이즈 이게 네오이즈죠. 그러면 종목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면 가장 지금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이 딱 한 종목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나와 있는 게 크래프톤이에요. 보세요. 다른 종목과 전혀 다르죠?
이게 나와 있는 크래프톤은 주가는 이건 추세가 상승 추세가 이미 진입이 됐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게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이에요. 보세요. 크래프톤의 요 지금 차트하고 여러분들 오늘 종목 진단하는 컴투스의 차트 한번 볼까요? 전혀 다르죠. 이게 극과 극이잖아요. 그죠?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나와 있는 컴투스는 상반기까지 보니까 그동안의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컴투스 한번 볼까요? 제가 이게 이제 항상 실적을 보여주는 이유도 보시면은 2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다가이죠. 적자 보고 있다가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일단 25억 정도의 흑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가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가 나올 수는 있어요.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42,000원에서 매수하셨잖아요. 그죠? 42,000원이면 어디 가격이냐? 요 가격이잖아요. 요 정도면은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요 정도에 이게가 42,000원이거든요. 요 자리. 이 자리는 큰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기다렸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은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냐면 35,900원 하기 때문에 뭐 4만원 정도까지 반등은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단기로는 4만원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여유가 되면 뭐 42,000원 정도, 뭐 손실은 보지 않고 저는 매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 이양 매매 하시려면은 제가 지금 게임주는 제가 두 종목을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대형주를 매매하시려면은요, 게임주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래프톤 하세요. 크래프톤은 여러분들 요 기업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올해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대략 한 얼마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냐면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게임 하나 만들어서 영업이익 1조가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크래프톤이 대응주 중에서 탑픽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행주로 보신다면 네오이즈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이게 네오이즈예요. 여러분들 제가 네오이즈 실적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네오이즈인데 네오이즈의 여러분 이게 실적입니다. 지금 상반기까지가 196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 이게가 일봉 차트 보시면 주가 바닥권에 있죠. 매매하시려면 차라리 이게 나와 있는 네오이즈가 훨씬 낫죠.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크래프톤의 여러분들 의장이 있잖아요. 장병규 씨죠. 그죠? 여러분들 제가 이게 한번 공시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제가 자세히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나와 있는 크래프톤이잖아요. 크래프톤에 제가 요 임원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장병규 씨가. 그죠? 이분이 지금 이사의 의장이잖아요. 그죠? 이게 장병규 지금 이사의 이장이 맨 처음에 몸을 담았던 곳이 지금은 네오이즈에서 맨 먼저 몸을 담았다가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오이즈를 그만두고 나서 크래프톤을 설립한 기업이 여러분들 크래프톤이잖아요. 장병규 씨가 가장 먼저 회사를 설립했던 기업이 네오이즈잖아요. 그죠? 이 나와 있는 요 네오이즈라는 종목이 저는요, 지금 소행주 중에서는 탑픽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크래프톤을 매매하시든 아니면 네오이즈, 두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진단은 컴투스가 들어왔습니다. 네. 게임주에서 살펴드렸는데 컴투스 자체는 일단 손실을 크게 보지 않는 선에서 단기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게임주를 투자를 하시려거든 크래프톤. 네오위즈 아니면 크래프톤 네. 요 정도로 압축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게임주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남겨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채팅창 한번 그 전에 보고 올까요? 네. 그런데 오늘 랭킹 주제와 다르게 저희 랭킹은 99 닭고기잖아요. 그렇죠. T존 이야기로 꽉 찼습니다, 정말. 왠지 꽉꽉 저는 찼어요. 약간 이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만 해도 구구하면은 비둘기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비둘기 얘기가 안 나오나 싶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나오더니 지금은 온통 비둘기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네. 비둘기가 될 것이라는 빠삐용님의 예언은 참 그러고 싶지 탐탁치 않은데요.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조금 아쉬운 게 네. 우리 증시 코스피가 낙폭을 거의 다 줄였었죠. 맞아요. 전일 종가의 1포인트를 앞에 두고 거기서 약간 다시 내려와서 조금 그러게요. 아쉬웠습니다. 약간만 더 힘을 내주면 상승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2시 구간에 어떤 종목들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잠시만요. 왜요? 랭킹 하나 확인하고 한번 확인해야 되죠. 자, 오늘 구고데이입니다. 9월 9일. 닭고기 소비량 보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닭고기를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가장 닭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 보고 있습니다. 3위 공개해 주시죠. 어딜까요? 자, 3위는 바로 페루입니다. 페루였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이 먹는데요. 연 52kg을 1인당 섭취를 한다고 하거든요. 닭고기 사랑으로 참 유명한 페루입니다. 남미에서는 1위. 압도적인 1위. 어. 남미 최대의 닭고기 소비 국가가 바로 페루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놀러가 보신 분들도 뭐 온통 어떤 식당을 가든 닭고기 메뉴는 항상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닭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로 유명한 남미의 페루가 3위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역시 오늘 1위와 2위 후보 딱 이렇게 두 국가로 수렴이 되는데요. 이스라엘과 함께 말레이시아입니다. 참고로 힌트 먼저 드리면 이 두 국가 모두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1위가 누가 될지는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랭킹 한번 보고 왔으니까 이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 10분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쯤이면 변화무쌍할 시간이죠. 미란 앵커와 함께 1시간 동안에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종목도 다채로워지고 그리고 양대 지수는 장중 고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피가 거의 약보합으로 낙폭을 다 줄여놓았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1%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1시간 이내 검색 종목 먼저 삼성전자 68,000원으로 1%대 하락인데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8,000원까지 낙폭 줄여내고 있고 SK하이닉스가 0.5%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157,2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 5일에 기록했었던 그 저점에서 좀 회복하려는 모습을 힘을 내주면서 나타내고 있고요. 화성밸브가 13% 상승 기록하고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입니다. 블루엠텍 11% 강세를 띠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 대봉 LS도 인도 쪽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그 물질의 CDMO 추진한다라는 소식으로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새롭게 올라와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16%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5,64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유한양행 2% 하락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샤페론이 8.8%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셀로메드가 5%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음봉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 기록하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또 소재들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올해 말까지는 셀루덤 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SAMG 엔터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극장에서 정말 많은 여자 어린이들이 사랑했던 사랑의 핫쇼핑 그 흥행 소식 오늘 또 정말 모처럼 만에 잘 반영을 해주는데 추세는 계속 우상향 이어갑니다. 폴라리스 AI가 역시 저가에서 들어오면서 9%까지 상승을 기록하며 AI 관련주 낙폭과대 인식 나오고 있고요. 실리콘2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박스권의 움직임을 겨우겨우 이어가더니 오늘 모처럼 만에 강한 양봉을 기록하며
9%까지 탄력을 보여주는데요. 43,200원 선 기록합니다. 실리콘2는 ROE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HLB가 5% 플러스 유지해 나가면서 HLB 이 FDA 승인에 대한 재신청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OS랩 소폭의 상승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이 종목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자율주행주들 쪽에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IMBDX가 8%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공업은 오늘 재료 나오면서 급등인데요. 장중에 22%까지 상승을 기록하면서 랠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2시 구간을 앞두고 크게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시 넘어서면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대차의 최장수 1차 벤더인 현대공업의 지분 인수를 사모펀드 업계가 검토했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 현대공업의 매각, 인수합병 이런 모멘텀들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 단독 보도가 나오자마자 거래소에서는 관련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한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닉 정말 많이 올랐죠. 월봉을 한번 보시면 지난 8월에 주가가 100% 상승을 했고 그리고 9월 들어서 벌써 110%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마스크팩 관련주. 자, 이렇게 소비자 가운데 화장품주, 제닉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한국 화장품 제조 고점 경신을 했었고 저가 매수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오늘장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데즈 컴바인 이 시각 현재 상승 15% 나타내고 있고 셀리드가 바닥권에서 역시 이 종목도 지금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셀리드 정말 오랜만인데요. 셀리드. 그렇죠? 여러분 셀리드 한번 좀 검색을 해보죠.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임상 3상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요. 쭉 8월에 올랐다가 중순을 기점으로 쭉 하락했다가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말부터죠. 추석 연휴 들어가는데 저가 매수 들어오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ICTK가 소폭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알아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순식간에 20개 종목은 쭉 살펴봤고요.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1시 구간에 들어갔던 종목 가운데서 질문 드릴게요. 아까 1시 구간에 퀄리타스 반도체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종목이 미국 팹리스 업체의 공급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나노 공정의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반의 솔루션을 미국 팹리스 업체에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파운드리 공정 가운데 가장 앞서 나가는 것이 2나노이고 이와 관련한 그 게이트 올어라운드 활용한 IP를 개발하고 글로벌 고객사와 계약까지 체결해서 양산까지 이어지는 이슈다라면서 지금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2나노 공정에서 IP를 수주하게 되면서 글로벌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이런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주가 한번 보시죠. 주가가 이 종목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거든요. 이 종목 월봉을 한번 보시면 연초에 5만 원대 주가에서 지금 만 원대까지 내려왔죠. 5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퀄리타스 반도체. 이번 주가 반등의 목표치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2시 직전에도 저희 채팅창에 이런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소보장 반등하네요 라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퀄리타스 반도체 이슈를 필두로 해서 지금 CXL이라던가 온디바이스 AI, 시스템 반도체 이런 모든 종목들 소보장 단에서 반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슈와 함께 12%대 급등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당히 오랜 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은 만큼 이 종목의 반등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까지 잡아봐야 되는 건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원하게 오르고 있는 퀄리타스 반도체인데요. 목표치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 제가 그 반도체 지난해 그 10월 달부터 반도체 아마 그 전교 석차를 아마 이야기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10월 달이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죠. 그 중에 제가 총 전교 숫자 12위까지 제가 이야기해 드렸는데 그 안에 퀄리타스 반도체가 들어가 있던가요? 들어가 있지 않죠. 그 외에 제가
이게 반도체를 우리가 바이오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바이오도 플랫폼 기업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반도체도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면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죠. 우리가 초고속 인터페이스, IP 설계 자산 기업들,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그게 해당되는 거죠. 전혀 이런 종목군들은요. 지금 실적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빠지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 오는 거죠. 이 종목 빠지면요. 엄청난 손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군들. 언제 영업이익이 나올지도 모르는 기업들입니다. 언제 영업이익이 나올지 모르는 기업들이에요. 오늘 지금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물론 제가 그 공급의 내용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요. 여러분들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모멘텀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그냥 상승으로 보시면 무리가 없어요. 보세요. 주가가 얼마에서 주가가 내려왔는가 보세요. 이 주가가 여기가 5만원이잖아요. 5만원대 종목의 주가가 있잖아요. 5만원짜리가 얼마까지 내려왔습니까? 8천원까지 내려와서 8천원까지 8,150원까지 내려온 겁니다. 엄청난 하락세가 나온 거죠. 그만큼 이게 무서운 겁니다. 똑같은 여러분들 반도체라도 전혀 지금 그 실적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종목군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해 여러분들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었죠. 그죠?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기업이 지금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연결 기준으로 볼까요? 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은 이게 나와 있는 요 재무제표를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하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기업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영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내고 있느냐를 보라니까요. 기업이 이익을 내고 있느냐? 아니 반도체 기업 중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수두룩한데 하필이면 왜 영업이익을 지금 4년 동안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종목을 왜 매매를 하시겠죠? 매매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앞으로도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게 올해까지 영업이익 나오기가 어려워요. 지금 4년 연속 지금 적자를 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데이터가 유상증자 해가지고 겨우 이제 맥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유상증자 하지 않았더라면 상당히 위험한 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었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2년 동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요. 딱 답이 나옵니다. 여기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세요. 왜 이걸 보지 않고 성장성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재 보세요. 지난해하고 올해 상반기까지가 지금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기업으로 한 푼도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위험한 거죠. 반도체가 반등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퀄리타스 반도체 주가 반등 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모든 업종에는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지금도 수익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 있잖아요.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이런 종목이 있어요. 월덱스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월덱스라는 종목은요, 실적이요, 실적이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노리고 계셔야 된다. 이런 종목을. 보세요.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에 빠졌죠. 그죠? 그동안 주가가 잘 유지되고 있다가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반도체 전공증이 되었든 후공증이 되었든 여러분들 반도체 종목도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퀄리터스 반도체는 이렇게 하세요. 이 종목은 지금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는 구간인데 워낙 주가가 많이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워낙 하락이 많이 나왔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반등의 목표치는요.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무너진 지점이 어디에서 본격적으로 무너졌냐면은 여기서 무너졌잖아요. 그죠? 8월 1일 날 이날 아마 무너진 지점이 15,000원. 내가 최대한으로 잡아준 게 15,000원이에요. 내가 최대한으로 잡아주는 게 15,000원이라. 요 이상은 어렵습니다. 요까지는 워낙 지금 반도체가 많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연말 정도를 가지고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열정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네. 저희 23분입니다. 한 종목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꽉꽉 채워서. 네, 이 종목까지 가볼게요. 호걸님의 종목입니다. LG전자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네. 113,300원에 비중은 20%, 장기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금산 전문가의 명쾌한 진단이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11만 원대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실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11만 원대면 좀 윗단에 걸쳐 있죠. 네. 이 종목 반등이 가능할런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앞전 고점이에요.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되냐면요, 앞전 고점이 11만 4천원이고요. 이 길입니다. 요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올 수 있고요. 좀 여유있게 가져간다면은 이 종목은 얼마까지도 가능해 하냐면요, 13만원 정도도 가능해 보입니다. 13만원. 그러니까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13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짧게 놓고 보시는 분들은 11만 4천원 보시면 돼. 그리고 LG전자 주가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왜 강한 거냐를 제가 이야기해 드리면요, 여러분들 이날 있잖아요. 이날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날보다도 주가가 위에 있는 종목이 강한 종목입니다. 그걸 항상 알고 계세요? 이게가 8월 5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8월 5일 날 이날 급락을 했을 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요 위에 있느냐 주가가 아래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8월 5일 날 기준으로 놓고 주가가 강한 주식과 약한 주식은 8월 5일을 기준으로 두고 보면 요 위에 있을 때는 강한 주식이고요. 아래에 있는 주식은 약한 주식. 이걸 참고로 하세요. 이게 나와 있는 LG전자는 그 위에 놓여 있잖아요. 그죠? 한참 위에 놓여 있잖아요. 그럼 주식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강하다고 하는 것은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있다는 거고, 그 상승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관심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목은요, LG전자는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 있죠. 앞에 있는 고점, 한 11만 4천원 보시면 되겠고,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13만원까지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1만 4천 원이 단기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13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금산 전문가와 함께 할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아, 잠시만요. 아, 맞다. 오늘 금산 전문가께서 1위 이스라엘 뽑아주셨는데 요거까지만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다 맞춰보고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1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 닭고기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어디입니까? 와, 이스라엘이 1위가 맞았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먹죠. 여기 유대교가 있어서 그래서 돼지고기 금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닭고기 소비하는 게 많고, 말레이시아는 마찬가지로 종교죠. 이 무슬림들이 많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마찬가지로 닭고기 소비력이 맞았습니다. 전문가님 듣고 네. 계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금산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도 오늘 뭐 정말 네. 꽉꽉 채워서 맞습니다.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넷게이쇼는 시간 여기서 다 마치겠네요. 자,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 상담 정말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랭킹쇼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